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여러분들은 축구를 좋아하시나요? 축구를 좋아하신다면 아마 대부분의 구독자님들이 한 번쯤은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시청해 본 적이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리그와 함께 유럽 축구의 4대 리그 중 하나로 꼽히며 전 세계적인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다양한 구단들이 존재하고 전 세계에서 네로라 하는 유명 축구 선수들이 플레이하는 리그이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과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 최근 토트넘의 손흥민 등 한국 선수들이 진출하며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리그이죠. 그런데 최근 한국 기업이 이 영국의 프리미어리그에 한 구단을 인수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우리나라의 하나금융그룹이 프리미어리그에 첼시 인수 입찰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는 영국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프로축구 클럽으로 연고지는 런던의 해머스미스 앤 풀럼입니다. 영국 클럽 최초로 UEFA 3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제패한 잉글랜드의 명문 클럽 중 하나이죠. 프리미어 리그만 6회나 우승했고 FA컵 8회 우승, 피파 클럽 월드컵 1회 우승 등을 차지한 기록을 보유한 클럽입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우리나라 기업들과도 어느 정도 인연이 있는 구단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은 파란색의 팀 컬러를 생각해 2005년부터 첼시를 스폰하기도 했죠. 당시 2009-2010 시즌 첼시가 좋은 성적을 내면서 삼성도 기업 이미지 측면에서 많은 이익을 보았고 스폰서 계약을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후에는 삼성에서 더 이상 마케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2014-2015 시즌을 마지막으로 첼시 유니폼에서 커다란 삼성 로고는 볼 수 없게 되었죠. 더불어 2018-2019 시즌을 앞두고는 우리나라 기업인 현대자동차와 스폰서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물론 과거 삼성의 케이스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전면 로고 계약은 아니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팔뚝 부분에서만 현대자동차의 로고를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첼시가 시장에 나오게 된 주된 이유이자 구단주인 로만 아브라모비치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는 러시아 국적의 기업가이자 석유 재벌로 러시아 내에서 약 10위 정도의 재벌이며 전 세계 부호 순위에서는 약 100위 정도에 위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신흥 재벌 대부분이 그렇듯 그도 검은 돈과 정경유착으로 꽤 어두운 면이 많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밀수로 돈을 모으다가 1980년 후반부터 석유 사업에 뛰어들었으며 1992년에는 정유 생산, 유통회사를 설립하였고 1990년대 후반부터 국제유가가 급상승하면서 신흥 재벌로 떠올랐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가 이렇게까지 급격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건 보리스 베레조스키라는 사람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로만 아브라모비치보다 20세가 많은 러시아 재벌이었는데 당시 가난했던 로만은 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안간힘을 썼고 그 덕분에 동업자가 되어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푸틴 집권 직후 이 둘 사이는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당시 푸틴이 긍정적인 여론을 얻기 위해 러시아 내에서 인식이 좋지 않은 올라가르이, 즉 러시아 내 상위층들을 때려잡기 시작하자 로만이 푸틴 편에 서서 이들을 처단하는 데 앞장섰고 보리스를 배신하게 되죠. 그래서 보리스는 결국 러시아를 떠나 망명하게 되었고 2013년 사망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돈을 모으게 된 로만은 2003년 첼시 FC를 인수하면서 세계의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만수르와 같은 중동의 석유 재벌들이 축구계에 등장하기 전이라 축구계 재벌의 대명사이기도 했죠. 그리고 압도적인 머니파워를 보여주며 유명 선수들을 영입하고 첼시를 상당히 명문 클럽으로 키워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러시아의 어느 재벌 마냥 로만도 검은 돈, 정경유착과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사이였고 결국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이유로 영국으로부터 제재 대상에 올라 구단주 자격을 박탈당하고 말았죠. 초기에 영국 정부는 푸틴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3명의 억만장자에 대한 제재를 할 것이라 발표했지만 그가 경영권을 첼시 FC 구단 산하자선재단인 첼시 파운데이션에게 완전히 넘기고 본인은 구단주로만 남으면서 구단 경영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구단주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일은 없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영국 정부가 로만이 1990년대 이래 푸틴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인사라고 판단하며 자산 동결 조치를 시행하고 추가적으로 티켓 판매를 할 수 없는 제재를 가했으며 첼시로 돈을 벌 수도 없게 되었죠. 그리고 지난 3월 12일에는 로만 본인이 무상으로 첼시를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는 보도가 나온 지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프리미어 리그 사무국이 로만 아브라모비치의 첼시 구단주 자격을 박탈시켜버렸습니다.
당시 첼시는 자금이 막혀버려서 원정 경기 준비를 위한 자금마저 동결된 상태로 첼시를 이끌고 있는 토마스 투엘 감독이 돈이 없다면 직접 버스를 끌고라도 경기에 참가하겠다고 발언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상태였는데요. 따라서 구단주 명의를 없애는 형태로 구단이라도 정상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단주마저 사라져버린 첼시는 시장에 나오면서 매각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던 중 지난 18일 영국 가디언지의 제이콥 스테인버그 기자는 하나금융그룹과 CNP 스포츠그룹이 공동 입찰 방식으로 첼시 인수 경쟁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글로벌 스포츠 매니지먼트사 CNP 스포츠의 카탈리나 김나나 대표는 입찰을 준비 중이라면서 이전까지는 한국 자본이 최고 수준의 축구 클럽에 투자한 적은 없다며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블루풋볼 컨소시엄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하나금융그룹과 CNP 스포츠 두 회사가 글로벌 투자 컨소시엄의 중요한 일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들의 참여는 첼시의 글로벌 브랜드와 아시아에서의 열렬한 팬층을 대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즉, 하나금융그룹이 첼시 인수전에 참가한 것은 아시아 시장을 타겟팅하기 위함이며 더불어 이것이 한국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오래전부터 축구라는 스포츠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는데요. K리그와 국가대표의 스폰서로 활동하고 있고 대선 하나시티즌을 창단하기도 했죠. 또한 손흥민 선수를 자사 광고 모델로 채택하며 출연시킨 적이 있을 정도로 축구에 굉장히 진심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번 인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손흥민 선수 혹은 다른 유망한 한국 선수들의 첼시 진출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몇몇 첼시 팬들은 한국 기업이 첼시를 인수하게 된다면 손흥민을 영입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며 그는 매우 좋은 선수이고 우리 팀으로 오게 된다면 정말 좋은 자원이 될 수 있기에 꼭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러나 막상 쉬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은 현재 확실한 에이스로 자리매김해서 새롭게 부임한 콘테 감독의 완벽한 신뢰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최근 몇몇 경기에서 부진한 모습을 손흥민 선수가 보였을 때도 콘테 감독은 그저 손흥민 선수가 매 경기 출전하고 있기에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고 이에 따라 몇몇 경기에서는 부진할 수도 있다며 감싸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더군다나 한국 시간 21일 열린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완벽하게 부활하여 멀티골을 넣어 팀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 되자 경기 후 콘테 감독은 손흥민이 스스로 토트넘에서 중요한 선수임을 입증했다며 손흥민은 좋은 선수일 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이다. 그는 자신보다 팀을 먼저 생각한다며 손흥민의 활약에 박수를 보냈죠. 더불어 최근 팀 성적이 좋지 못할 때마다 손흥민 선수가 현지 팬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의식한 듯 자신의 손흥민에 대한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첼시 인수전에 한국의 하나금융그룹이 참여했다는 소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성공적으로 인수가 마무리된다면 정말 한국 선수들의 EPL 진출이 더욱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렇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